지금 오토바이를 구매해서 낮에는 배달 대행 일을 하고 있고 밤에는 이제 하던 대리운전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만 놓고 봐도 수익률 한 200% 넘죠? 호가 기준으로 하면 한 3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랭군TV 랭군입니다. 오늘은 투자자로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태연 아빠님 모시고 투자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회사를 좀 나오게 돼서 아하. 좀 갑작스럽게 좀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긴 했는데 지금은 좀 아침에 루틴을 가지고 운동도 하기도 하고 평소에 못 읽던 책도 많이 읽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자로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임장도 많이 다니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업 투자자로서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첫 투자 이야기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부동산에 이제 발을 디딘 건 언제부터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한 4년 전쯤에 이제 전세살이를 하다가 이제 집주인이 이제 전세 연장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 주변에 알아보니까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이제 전세살이에 대한 부담감은 또 이제 불안감은 이제 가중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집 마련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서 첫 집을 구매한 게 이제 투자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사실은 투자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이제 부동산의 시작이네요. 그쵸. 부동산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근처의 아파트를 한 개 더 갭 투자로 해서 매입을 했어요. 근데 시세가 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방법이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지금 갑자기 듣다가 근처라는 키워드가 네. 근처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근처에 투자했으니까 당연히 잘 안 됐겠다 하는 네, 생각이 왜냐면 들더라고요. 그 투자를 했던 이유가 네. 원래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가 시세가 오르는 걸 확인하고 이 지역에 또 사면 또 오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흐름 투자에 있어서 이미 상승 곡선에 고점에 있을 때 그 투자를 진행했던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던 중에 랭군님 책을 접하게 됐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실전반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고 흐름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알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해야겠구나 생각해서 이제 이쪽 세계에 좀 뛰어들게 됐고요. 랭구님 수업에 참여하다 보니까 그 수업 내용이 또 훌륭했을 뿐만 아니라 랭님께서 주는 그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그 에너지가 이제 투자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아요. 또 고맙습니다. 사실 터닝 포인트는 그 책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근데 그 그렇죠. 수많은 책 중에 어떻게 제 책이 탁 손에 쥐어졌을까요? 사실 다른 책들도 몇 권을 읽긴 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월세 수익을 있는 책이라든가 좀 수익형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은 그건 저한테 딱 마음에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랭구님 책을 읽고 나서는 그 서두에 이제 랭구님 시작하시게 된 계기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게 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서 이분에 따라가면은 이제 저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블로그도 찾아보고 하다가 이제 강의를 하시는 걸 알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지금까지 실적은 어떨까요? 지금 이제 5건을 지금 투자를 했었고요. 지금 2건은 매도하고 지금 3건을 보유하고 있는데 수익도 나왔겠네요. 사실 첫 번째 시작됐던 아파트는 수익이 났었고요. 두 번째 그 근처에 샀던 아파트는 사실 손해를 보고 팔았어요. 급매로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3번째, 4번째, 5번째는 수익이 조금씩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가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제가 봤을 때 예. 개당 호가가 꽤 되는 것도 있죠. 저희가 3번째로 진행했던 아파트는 이제 상승이 이제 막 시작하려는 지역에 분양권을 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금액을 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1억 5천 이상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구매했을 때 대비해서. 그게 기간이 얼마 정도 지났죠? 한 지금 제가 구매한 뒤로 7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야, 7개월 만에 시세 차익 1억 5천 이 정도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지금 기대치로는 더 오를 걸로 기대를 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세 번째 투자부터는 다 저를 만난 이후 투자인가요? 맞습니다.
이제 투자하는 여기 법을 포인트다. 알고 이제 강의를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동산에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저도 이제 태연 아빠님을 만나서 그동안 이제 활동하는 것들을 1년 가까이 지켜봤잖아요. 아,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내에서도 다 다른 것 같아요. 예. 이제 얼마큼 더 열심히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알려준 데까지만 하느냐, 아니면 한 번 더 이제 본인의 상승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 번 더 갈아 마셔 보느냐, 이제 뭐 그런 아, 예. 차이는 다 있거든요. 아, 예. 근데 생각보다는 그냥 제가 딱 봤을 때는 열심히 안 할 것 같았거든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고 아, 그런 스타일이라 생각했는데 완전 아니더라고요. 내면 속에 뭔가 예. 강함이 있는 분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사실 저는 올해 회사를 퇴직하기 전까지는 랭구님께서 예상하신 부분이 맞았다고도 제 자신을 평가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예, 그래요? 예, 왜냐면 그냥 주어진 것만 하고 실제로 이걸 갈아 마시지는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퇴사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뒤로는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이제 내가 찾아야 된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내가 방법을 찾아야 된다. 아직까지는 지금 걸음마 단계긴 한데 네. 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초반에 투자 이야기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예, 예. 그래도 이제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단기간 동안 저는 굉장히 많은 이 심적 변화와 그리고 뭔가 인풋 그리고 그 실행에 따른 결과가 이제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라서 예. 되게 느끼는 바가 많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예. 어떤 것 같아요? 옛날에 과거에 이제 그냥 집 근처에 투자했을 때랑 예. 지금 현재 그 투자에 있어서 좀 달라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간에 좀 우여곡절 뭐 에피소드 뭐 그런 경험담 뭐 이런 것들 좀 더 해주세요. 사실 지금 5건을 투자하면서 네. 수익이 난 부동산에서도 배울 점이 있었고 네. 급매를 해서 손해를 본 부동산에서도 배울 점이 있더라고요. 아. 각각의 그 한 건 진행할 때마다 지금 돌이켜보면 깨닫는 점이 한두 개씩은 꼭 있었어요. 첫 번째 부동산에서는 상승하는 부동산을 발견했을 때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지고 있지 말고 손해를 보더라도 빠르게 갈아타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걸 배우기도 했고요. 두 번째 그 방금 첫 번째 거 조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아, 네. 더 저희가 기대했던 수익이 있었는데 네. 사실 갈아타야 되는 부동산을 발견하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붙잡고 있던 부동산을 이제 결국엔 3천만 원 저희가 생각했던 거에 내려서 급매로 그것도 매도를 해서 갈아탔던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그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수익이 더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으로 갈아타면은 더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새로 갈아탄 부동산이 아까 1억 5천이 지금 네. 수익이 났다는 부동산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3천만 원을 더 벌고 싶어서 그때 그 부동산을 사지 못했더라면 저희는 1억 5천을 벌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기회비용을. 네, 기회죠. 기회비용. 만약에 그거를 안 팔고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걔가 좀 더 올랐을까요? 지금 저희가 계속 그 부동산도 이미 팔았지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대로더라고요. 그대로요. 예, 예. 야, 그러면 진짜 명확하게 이미 지금 시점에 답은 나왔네요. 맞습니다. 1억 5천 예. 정도의 기회비용을 예, 득하느냐 놓치느냐 예. 예, 갈림길에 있었네요. 예, 예. 그럼 결론적으로는 잘 파는 거네요. 그쵸. 잘 파는 거고. 그쵸. 이거는 두 번째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요. 두 번째 부동산은 저희가 그 손해를 보고 팔았거든요. 이것도 네. 최근에 투자한 부동산에 이제 갈아타기 위해서 그 부동산을 네. 처분을 했는데 본전 생각에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았더라면 또 저는 1억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지나갈 수 있었던 거였죠. 예.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두 번째 부동산도 실패한 부동산에서 배우는 점이 진짜 많았는데 네. 걔는 왜 첫 번째 거보다 더 안 좋았던 거예요? 사실 첫 번째 거에서 이제 옆에 있는 대장 아파트를 구매를 했던 거였거든요. 왜냐면 워낙에 입지는 두 입지는 번째 게 좋아- 더 좋았다는 소리네. 네, 두 번째 게 입지는 더 좋았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상승의 고점을 찍고 있는 상태에서 사다 보니까 네. 이제 더 이상 변동이 없었고 뭐 지역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뭐 그 지역 좀 김포 로컬하게. 지역이었는데 아, 네네. 경기도 이제 김포시. 네, 김포시였는데 이제 저희가 매도하려는 시점에 이제 다음에 공급 물량이 이제 많이 폭발하는 네, 쏟아지는 시점이어가지고 네. 아무리 대장 아파트지만 네. 수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저희가 투자금을 줄이려고 네, 네. 비로얄동에 아. 매물을 구입을 했거든요. 네. 투자로 진행을 했는데 갭을 줄이려고 보다 보니까 기업이 세입자로 들어가 있는 매물을 구매를 했어요. 아. 그래서 전세 시세가
딴 데보다 좀 높게 세팅이 돼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결국에 그 부동산은 이제 중간에 세입자가 한번 갈아타면서 역전세가 나가지고 투자금이 더 투입되기도 했고요. 비료했던 노열 타입이다 보니까 매도할 때도 이제 안 그래도 안 좋은 시점에 판매가 더 안 되는 거죠. 할 때는 무조건 투자금이 적게 든다고 좋은 투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매도 시점을 고려했을 때는 노열동이나 노열 타입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 약간 전율이 좀 왔는데, 아니, 왜냐면 이제 일반적인 책에서는 대장 입지를 사면 뭐 하락할 때도 버티고 뭐 상승할 때도 많이 오르고 거기까지만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두 번째 좋은 입지를 샀는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장을 샀다 하더라도 뭐 가격이 안 오르거나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갑론을박까지도 가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매입할 때도 기왕이면 대장에서도 조금 로얄층을 이제 매입하면 더 좋다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갭을 줄이려고 사실은 이제 그 기업으로 또는 이제 인근 직장인들을 위해서 전세나 월세를 구하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물론 이제 예. 임대를 더 많이 줘요. 예. 집을 정말 개판으로 쓰거든요. 예.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이 판매는 좀 많이 좀 상처가 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싱크대하고 예. 장난 아니고요. 그다음 청소 상태 아무도 청소를 안 해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예. 저도 좀 그런 경험이 약간 있어서 예. 이제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 첫 번째, 두 번째 집 매도하는 게 신의 한 수였네요. 네, 맞습니다. 그 아파트는 예. 제가 보유하라고 했어요? 팔라고 했어요? 팔려고 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결론 나왔잖아요. 예. 제일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예. 일단. 그 점에 대해서 지금도 너무나 맹구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선택은 이제 태연 아빠님이 다 한 거였거든요. 아, 사실은. 예. 그 선택을 안 하면 제가 네. 뭘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두 번째 거는 손해를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가 권유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또 잘 따라주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또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초보들이 할 수 있는 실수를 네. 전 맹구님 덕분에 좀 극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투자하면서? 지금 이제 기존 실패한 투자를 통해서 네. 깨달은 것들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제가 이제 세 번째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한 건데, 네. 세 번째도 이제 지방의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를 했어요. 네. 그때 근데 저희는 이제 투자금을 너무 줄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네. 잔금 대출을 받고 이제 전세를 세팅을 해서 투자금을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방에서는 대출을 받고 전세를 놓는다? 네. 네. 지방의 부동산에 그 얘기를 하니까 부동산 소장님들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더라고요. 지방에서는 이게 통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왜 그게 통하지 않냐고 그분들이 더 말씀 주시냐면 예. 서울은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매매가가 10억이고 전세가가 5억이니까 예. 대출을 조금 일으켜도 이게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높은 편이다 보니까 거기다 대출까지 받고 전세를 놓으면 이거는 불안해서 안 됩니다. 막 그렇게 얘기해 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소장님들을 설득하는 게 먼저였어요. 그래서 전세를 보증보험을 그 대신 저희가 가입을 해주고 그리고 한도는 전세 보증보험 반환보험이 가능한 시세의 50%를 받고 그 대신에 어쨌든 세입자도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전세 보증금을 시세보다 훨씬 낮게 한 60% 정도에 맞춰서 내는 거죠. 네. 그래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입주 아파트다 보니까 이제 잔금 마감이 이제 코앞에 닥치고 있는데 결국에는 며칠 앞두고 세입자가 구해졌어요. 극적인 순간이었는데 이제 세입자분도 이제 대출금이 좀 큰 거를 좀 부담을 가지시더라고요. 보증 반환 보험을 전세 보증 반환 보험을 들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2천만 원만 대출금을 줄이자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희가 좀 머뭇거리니까 한 일주일 동안 소식이 없으셔가지고 큰일 났다. 이제 잔금 마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를 못 맞추면 이제 저희는 이제 일반 전세금을 받고 하면 이제 투자 비용이 3배 가까이 늘어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도 하늘에 세입자님 그래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입자님 원하신 대로 받아드리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음날 연락이 오셨어요. 계약을 하겠다고. 앞에 그분이요? 예, 계약을 하겠다고 오셔가지고 그 대신 대출금을 좀 줄이자 조건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잔금날 이제 실제로 대면을 한 거죠. 세입자분하고. 그래서 무슨 용기가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뭐 중문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도 좀 요구 조건을 좀 들어드렸거든요. 그렇게 네. 해드렸는데 저희 조건도 조금만 고려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오케이를 하셨어요. 대출금 2천만 원 더 받아도 된다고. 그 자리에서 투자금 2천만 원이 바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집사람하고 5살이 난 저희 아기하고 부동산 문 밖에 나오자마자 해냈다 하면서 막 점프를 하면서 기뻐했던 기억이 나요. 정말 저한테는 좀 뭐 기적 같은 에피소드라고도 할 수 있죠. 예. 거기서 만약에 그분들이 연락이 안 왔다면은 예. 그래도 대응은 가능한 거였죠? 대응은 가능했어요. 그냥 전세금은 단지 예.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간 맞습니다. 부분이었던 예. 거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혹시라도 그런 상황 이렇게 세팅을 해서 잘 되면 다행인데 예. 플랜 B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잘 안 됐을 때 예. 그걸 내가 커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맞습니다. 그게 이제 예. 대비가 돼 있으면 베팅해 볼 수 있죠. 예. 근데 안 돼 있는데 예. 막무가내로 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아, 예. 혹시라도 말씀을 예. 제가 좀 드렸어요. 이게 다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거든요. 아, 예. 근데 어쨌든 투자자로서 생각해보면 수익률 차이 크니까 네, 그렇죠. 예. 중요하긴 하죠. 예, 맞습니다. 야, 이제 그러니까 이 물건은 수익률이 이제 엄청 높아지겠네요. 엄청 높아지죠. 예. 지금 이거 매각했나요? 아직 안 아니, 했죠? 아직 이제 구매한 지가 7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이제 2년 정도 이제 됐을 때 매도 시점을 잡고 있고요. 이건 지금 현재만 놓고 봐도 수익률이 한 200% 넘죠? 지금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호가 기준으로 하면 한 300% 정도 되는 것 야, 같아요. 근데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쵸. 예. 이게 되게 성공적이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세 번째부터 이제 진짜 많이 바뀌었네요. 네. 이 하나의 성공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주는지 몰라요. 아, 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리고 이게 그냥 얼떨결에 얻어 걸린 게 아니잖아요. 네. 그쵸. 한 지역을 완전 다 분석하고 네.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것들을 선정해서 네. 어떻게 하면 투자자로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예. 그리고 이 협상까지 한 끝에 만들어낸 결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 완전 다를 것 네. 같아요. 그래서 4번째, 5번째도 계속 새로운 거 좀 해보고 있어요. 이제 저희는 약간 그 투자의 방법을 투자금을 어떻게든 줄여보는 방법을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이 같이 네. 이제 투자를 준비를 하는데 둘이 항상 맞대 어떻게 하면 투자금을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최근에는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법인 네. 투자도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네. 그리고 재건축 물건에도 투자를 해보고 네. 지금 안 해본 것을 계속 시도해보고 있는 그런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야, 분양권, 재건축, 법인 그리고 또 기존 1, 2호기도 사실은 신도시 아, 예. 새 아파트를 드리고 뭐 거의 뭐 해볼 만한 거 다 해봤네요. 네. 그렇죠. 이 짧은 기간에. 예, 이제 안 해본 게 있다면 경매를 안 해봤는데 이제 경매도 이제 좀 공부를 해서 도전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매는 진짜 돈이 조금만 있어도 할 수 있어요. 예. 지금 제가 지금 이제 실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네. 투자금이 좀 많이 필요한 부족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이제 투자금도 좀 어떻게 좀 해볼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투자가 너무 잘 돼가지고 아까 뭐 실직, 퇴사 이런 이야기 자꾸 나와서 그런데 예. 이게 이제 투자가 너무 재밌어서 회사를 나온 거예요? 아, 뭐 아니 회사 다닐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회사는 됐다 하고 나오신 거예요? 어때요? 사실 지금 랭구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항상 꿈꿔왔던 부분이기는 이제 이게 잘 되면 난 내 발로 걸어 나갈 거야.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그러지는 못했고요. 네. 작년 12월 달에 좀 권고사직을 좀 당하게 됐어요. 회사에서부터. 사실 좀 미리 통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갑작스레 좀 통보를 받아가지고 통보를 받고 좀 일주일 만에 좀 회사를 나오게 됐거든요. 사실 그렇게 나오고 나니까 그렇게 나오고 싶었던 회사였는데 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이제 등더미로 나온 것 같아서 제 자존감도 좀 많이 낮아지고 무엇보다도 가족들한테 미안한 게 제일 컸죠. 이제 저 하나 보고 살아왔던 가족들인데 제가 갑자기 이제 일자리를 잃었으니까 네. 그건 아마 실직을 하신 분들은 좀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아니실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당장 생계도 좀 막막하기도 했죠. 뭐 퇴직금이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 어떡하지 이런 좀 네,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그러고 이제 좀 있었는데 고맙게도 저희 아내가 그럼 우리 이제 항상 우리 투자를 계속 해왔으니까 네. 이제 전업 투자자로서 투자자의 길을 한번 같이 걸어가 보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 와이프가 예. 진짜 어디 있어요? 예. 대단하네 와이프가. 사실 저는 다시 재취업을 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봐서 들어오라는 사람 업체도 있었고요. 네, 네, 네. 하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이렇게 저한테 권유를 해주기도 했고 저도 사실 전업투자자는 꿈꿔왔던 일이기도 했고요. 네네. 막상 다시 회사에 들어갈 거 생각하니까 그냥 보통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 야근을 하면서 제가 아닌 회사를 위해서 삶을 살 거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겠다 싶더라고요. 야, 근데 그 일주일 만에 그 공고 사직을 받았을 때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더 다니고 싶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먼저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버티면은 그다음 본인이 더 그-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아. 얘기를 하셔가지고 퇴사 공고 사직 통보를 받고 뭐 이렇게 노동 네. 그쪽에도 방문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더라고요. 예. 야, 근데 아직 너무 젊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윗분들 먼저 조금 보내고 조금 젊은 분들에게는 아직 기회를 주는데 네. 여기까지 통보가 왔다는 건 네. 진짜. 야. 근데 혹시 배우자분도 일하고 계세요? 따로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예. 완전 외벌이네요. 네. 사실 저는 좀 더 투자금을 마련을 위해서 네네.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좀 그 외에 일을 좀 했었어요.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네. 주말에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더 돈을 마련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이건 투자금을 마련하려는 것도 있었고요. 사실 네. 제가 좀 철없던 시절에 제 개인 목적으로 아내 몰래 좀 대출을 받아서 좀 대출 문제가 있기도 했거든요. 그런 사죄의 의미로 좀 시작을 해서 지금 그렇게 한 지는 3년 정도 됐었고 네. 그러다 나중에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된 거죠. 예. 그렇게 결정한 회사에게는 미안하지만 일단은 멋진 사람을 놓쳤다는 것 그리고 차라리 잘 됐다. 네. 차라리 잘 됐다. 그래서 이제 야상에 나와서 정말 강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저도 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만약 이 회사를 계속 다녔어도 길어야 50대 중반 이 정도면 회사를 나오게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때 나왔어도 이제 미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네. 막막하긴 마찬가지였겠죠. 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이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빨리 나와서 남들보다 빨리 미래 준비를 하면 저한테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면 전업 투자자로서 이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현재는 일단 지금 한 달에 한 건은 한번 네. 투자를 해보자 이런 한 목표를 달에 한 가지고 건? 있어요. 예. 그럼 총알이 계속 있어야 되지 않아요? 투자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상반기에는 네. 이제 와이프도 좀 여러 가지 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상반기에는 이제 제가 사실 지금 이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투자금을 벌여야 되니까 네. 지금 오토바이를 구매해서 낮에는 배달 대행 일을 하고 있고 아, 밤에는 이제 하던 대리운전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게 좀 저축을 하고 네. 풀피 투자가 가능한 물건들을 좀 찾아서 음, 예, 지금 투자금을 좀 불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달 대행이나 대리운전 같은 게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좀 하찮아 보이는 일일 수도 있고 힘들어 보일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냥 평생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저도 쉽게 지치고 힘들어서 못할 건데 사실 전업 투자자로서 시간 활용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요. 소득이 생각보다 일반 직장인보다 열심히만 하면 더 높이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일이 어렵다고 이제 소득까지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건 자기가 하는 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이제 투자자로서는 저한테는 시간 활용도 가능하고 투자금도 더 많이 마련할 수 있고 네. 또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뛰어들었습니다. 아, 앞으로 또 하고 싶은 일이 되게 많아졌겠네요. 뭐 인생의 목표나 뭐 투자의 목표? 그런 건 어떤 거 있을까요? 투자의 목표는 네. 사실 다른 건 없고요. 부자가 아, 일단 제 기준의 부자고요. 네네. 뭐 건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단순히 물질적인 부뿐만 아니라 남들한테 베풀 수 있는 네. 부를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좀 하는 바람이 있어서요. 네. 냉구님처럼 이렇게 좀 지식 나눔을 할 수 있는 아.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지금은 네. 제 일기장처럼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긴 한데 이제 네. 제가 좀 더 성장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뭐 브이로그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좀 공유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 돼서 좀 제 스스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네. 사람이 되면 좋겠고 아직은 지금 현재까지의 목표는 거기까지인데 어느 정도 좀 제가 목표를 도달했을 때는 또 새로운 목표가 저한테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 유튜브 지금 채널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예. 야, 이거 빨리 만들면 좋겠어요. 아, 예. 저 빨리 구독하고 싶어요. 혹시 지금 이제 부동산 공부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조금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만약에
지금 자녀분 있잖아요. 예. 그 자녀분이 한 20살 넘었다고 뭐 생각해봐요. 네. 근데 저 맨날 그 생각했거든요. 아빠, 나 이제부터 부동산 공부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질문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고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네. 망설이지 말고 적극 실천하고 이제 도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부자 마인드에 대한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사람이 아껴 쓰기만 하면은 계속 가난한 마인드로 살게 되더라고요. 부자가 되려면 선지출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투자할 때는 투자하고 이제 부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지 부자가 되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필요할 때는 과감해라, 도전해라 이 말 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그러면 조심할 아빠, 땐 조심해. 저 다음 주에 뭐부터 해야 돼요? 라고 물 거거든. 다음 뭐부터 주 하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 딱 뭘 하나 지시하고 싶어. 네가 지역 하나를 꼽아서 그 지역의 아파트를 다 돌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 일단 가자 보라. 예, 임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실직한 이야기, 예. 그리고 과거에 좀 실패했던 투자 이야기, 거기서 어떤 걸 배웠는지, 또 이제 그 과도기를 통해서 지금 약간 성공한 투자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업 투자자로서 어떤 행보를 가져갈지에 대한 포부도 좀 다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저희 마지막 멘트가 있어요. 예. 제가 오늘도 하면 피스 해주시면 돼요. 예. 자, 오늘도 피스.